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좋고요. 제가 이제 오실 때마다 마구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오늘도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연준 의원들이 진짜 그 합창을 하고 있잖아요. 릴레이로 네, 네. 드럼체에 두들기듯이. 그 왜 그러나요?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지 데이터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계속 그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네. 왜 그 지금 연준 위원들의 말에 요즘 보면 특히 더 집중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FOMC 회의가 있은 이후에 네. 그 이후에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뭐 계절 조정치가 되었든 뭐 네. 인구 추계치의 변동이 되었든 어쨌든 숫자가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 빅 이벤트에서의 생각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생각이 변화된 것이 있느냐 이걸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경우에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그 이제 뭐 최근에 이코노미 클럽에서 네. 했던 발언 자체는 시장에 안도감을 줄 만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날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예, 주식도. 예.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위원들이 예. 생각을 또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제 그 발언 자체는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가 했었던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향후 몇 년간이라고 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에서 지금 일단은 시장이 가장 좀 뭐 이제 이게 매파적인 부분이다라고 주목해서 보는 것 같고요. 저번에 그 성명분에는 sometimes라고 돼 있었나요? 성명분인가요? 아니면 보통 sometime. 그러니까 조금 예. 어느 정도 이게 그게- a few years로 바뀐 거죠? 예, 그 지금도 대부분의 위원들은요. 예. 그를 제외한 예, 다른 예. 모든 위원들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for some time으로 예, 얘기를 예,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보통은 1년은 넘지는 않거든요. 이 그렇죠. 정도 기간 sometime. 얘기할 때는요. 근데 지금 뭐 몇 년간을 a few 네. year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뭐 그러면은 이게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몇 년간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그 멘트 자체만 봐가지고서는 그러니 약간 놀랄 수도 있다. 네. 더해가지고서 그날에 했던 말 중에서는요. 원래 우리가 이제는 25bp 인상으로 감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나오는 걸 보고서 25bp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지금 연준은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네.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가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한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근원 PC 물가지수 대비해서 1.5%포인트 정도 정책금리가 더 높으면 이거는 제약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고 물가를 잡기에 충분하다라고 이미 그 기준을 예전에 제시를 한 적이 있고요. 뭐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그래서 작년 9월하고 12월에 나왔던 연준의 경제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를 보면 그 근원 PC 물가 대비 1.5에서 1.6 높은 곳에 다 정책금리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이야기한 제약적인 수준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도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약적인 레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약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실질금리가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은 제약적인 것 아니냐인데 그러면 실질금리라는 거는 정책금리하고 물가와의 이 또 상관관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물가가 빠르게 만약에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그보다 높게 1.5% 위에 있으면 이 사람이 이야기한 제약적인 것이지 않느냐. 그럼 그게 몇 년 가도 인플레가 내려와 버리면 만약 2%까지 내려와 버리면 3.5면은 맞는 지금보다는 내려가는데 네. 그 사람은 맞는 말을 한 맞는 것이지 말 한 거다. 않느냐라는 식으로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럼 주식시장 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할 때에는 최근에 어쨌든 계속 분위기가 좋았었다라는 게 제일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증시가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그래서 하죠. 예, 네. 조금 예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근원 CPI에서 1.5%가 정책금리다. 이렇게 PC에서 예. 그 근원 PC 요거는 언제 나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월 하반기에 하반기쯤에 나오는 하반기에 그것입니다. 나오는 거.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CPI 발표가 네,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면 또 봐야 되겠어요. 이게 또 근데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데이터가 연초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조금 노이즈가 껴있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고용 데이터에서 이제 연초에 이렇게 그 뭐 각종 조저이치드 이런 것들이 다 수정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게 조금 판단 내리기 어려운 게 있고 네. 또 그 CPI의 경우에는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그 비중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바스켓이 있잖아요. 그걸 2년에 한 번 해요? 예, 예, 2년에 예. 한 번씩 요 바스켓의 웨이트를 이제 네. 비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매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 원래 짝수회 하거든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미. 근데 올해 또 하게 되거든요. 그게 12월에 해요? 이제 요번 데이터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1월 1월 데이터부터. 거니까 예. 금년부터 바뀐 걸로.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 그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라고 했었을 때예요. 예. 이제 과거 짝수 년도 해에 변화됐을 때 그 이후의 CPI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 바스켓을 바꾸게 되면 최근에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들이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경향성을 가지고 약간은 조금 더 한두 달은 오르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는 바꾸고 나서 한두 달은 예상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바뀌고 나면 YOY, MOM이 다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저번에 하고 바스켓이 다른데. 조금 근데 그게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 작년 거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해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균으로요? 그거는 데이터가 조금 들어온 게 늦었다고 해서 네. 그 전에로 갑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바꿀 때에는요, 네. 19년, 20년도에 이제 그 사람들의 소비 그 비중을 보고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번 거는 21년도 거를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과거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5번 바뀌었겠죠. 그때 동안에 이 바스켓 웨이트가 바뀌었을 때에 4번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한 번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CPI가 나올 때도 약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더 높다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그때 시장이 가봐야 된다인데 또 이것이 또 함정이 있는 것이 그 높게 나왔던 것은 그 뒤에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 항목이 중고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히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비중을 늘려놨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걸 바꾸고 한두 달 이후부터는 오히려 원래 예상치로 잡아놨던 것 대비해서 물가가 더 빠르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요 바스켓 변경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자마자 UBS에서 레포트 낸 걸 보니까는 이러면 물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처음 한두 달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요렇게로 뭐 결론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달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예상치라는 것도 이런 걸 다 예상해서 나올 테니까 예상치 대비 얼마도 중요하지만 그냥 절대치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뭐 근데 이 예상치도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예. 근데 또 잘 나올 때는 모르니까. 항상 또 좀 아. 왜냐하면 간밤에도 그런 게 있기는 했었습니다. 간밤의 경우에는 독일 CPI가 예. 드디어 이제 일주일 만에 네네. 늦게 나오게 됐는데 네. 예상치 대비 많이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효과가 어떤 것 때문이냐라고 하니까 각종 이제 지금 보조금 지급이 그 뭐 워낙 유럽은 물가가 높으니까요. 네.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급까지도 이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 이런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이거를 다 들여다 보시긴 하지만 변경이 있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보시면은 독일 물가 발표되고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가 알고 보니 사실 이거는 또 반대로 너무 환호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대 지나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뭐 물가 그걸 바꾸는데 바스켓을 바꾸는데 당연히 많이 쓰는 거를로 새로 들어올 것이고 많이
쓰는 거라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있겠죠. 네, 많이 네. 쓰는 게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꿀 때마다 약간씩 올라가는 것인데 딱 걸렸다 이거죠, 이번 달에. 네. 그래서 참고로 지난 작년에 바꿨을 때를 말씀드리면은요, 그게 딱 바뀌는 게 나오자마자 예. 다들 이제 그럼 이 효과가 정확히 이제 비중 같은 게 나왔을 예, 때 어떻게 예,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료들 좀 저도 그때 봤던 기억을 이제 되짚어 보면 9월까지는 그로 인해 가지고서 물가가 예상치 대비 높게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10월부터 낮게 나올 것이다. 인데 딱 보시면은 10월부터가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경의 효과들이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디테일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CPI 0.2가 뭐 0.2가 주식 4%를 움직이게 하고 하니까 0.1당 2% 그게 제가 저번에 배운 거거든요. 0.1 틀리면 2%씩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미리 민감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숫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이게 뭐 조정치가 어떻게 됐는지 수정이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네,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네. 또 더 머리 아프게 하는 네. 일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백악관에서 네. 새로운 또 임금 데이터를 아, 우리 어제 그거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월간 고용 보고서에 나오는 예. 그런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도 너무 수정이 작고 예. 그 다음에는 고용 비용 지수도 좋다라고는 하는데 네. 이건 너무 늦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코어에서도 근원에서 집을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보는 게 그 근원 쪽에서 집을 뺀 서비스 물가 이걸 네. 보고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의 임금 상승률이 실제 어떠한지를 백악관에서 본인들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정해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그 발표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빠르게 떨어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근데 이걸 보면 또 좀 그 안 좋은 기억이 나는 게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21년도 4월 달에 네.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할 때 막 갑자기 백악관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긴 자료를 내서는 물가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와장창 틀렸죠. 네, 그 사람들이 뭐 경제학자들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 근원 물가 네. 이게 75년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도저히 물가를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사실은 유가 너무 오르는데 그거 그거 빼자. 빼고 음식료도 빼고 맞아요. 예 코어로 가자라고 네. 해서 그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75년요? 예 네. 한창 높을 때 이제 네. 했던 거라 이런 이제 조금 정치적인 것들 나오는 거는 요것도 좀 보면서 아 그럼 정말 빠르게 떨어지고 있나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해도 말씀드릴 때 되게 긍정론자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건 조금 너무 좀 심하다. 과하게 예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기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제 그 독일 CPI도 해주시고 어제 사실 시장을 보면 어제 시장이 왜 오르고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뉴욕에서 떨어진 건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그 합창, 그 다음에 뭐 채권 뭐 좀 있는데 유럽에서 사실 1.5%나 올랐거든요. 장 이후에 그거 왜 올랐죠? 사실 유럽은 저는 이제 독일 쪽에서 네. 물가가 낮게 나온 게 일단은 영향이 크지 독일 않았을까 쪽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은 사실 또 개별 종목의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알파벳이 좀 주도적으로 네, 빠지고 네, 있다 네. 보니까 또 그와 연관된 기업들도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도 특히나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연준 위원들 코멘트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뭐 주목하고 있는 네. 최근에 윌리엄스나 크리스토퍼 월러의 얘기가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네. 있는데 그 둘 말고도 다양하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가 제가 볼 때는 별로 회자가 못 되는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매파성이 높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뽑아낼 만한 단어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도 다 매파적이긴 하던데. 그러니까는 제약적인 금리를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 향후 데이터가 뭐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금리를 더 높게도 가져갈 수 있다. 하이어 포 롱거 이런 뭐, 얘기도 그건 하나만 하는 하는데 말이라 이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거는 예전에도 이미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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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다. 얘기다. 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금리 가정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2회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경로에서 생각을
하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 나오는 거에서는 데이터 한두 번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가 조금 더 나와봐야 되고요. 저는 중요한 게 어쨌든 5월 FOMC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3월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 5월에도 올릴 거냐 말 것이냐가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도 5월에도 한 번 더 올린다라고 보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네요. 5월까지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나오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 임금 상승률에 대한 건데 그게 매월 나오는 거는 좀 수정이 요즘 잦다 보니까 4월 말에 그 분기 한번 나오는 고용 네. 비용 지수가 네.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회의 들어가는 게 그때까지는 저희도 조금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변동이 너무 극단적인 숫자만 안 나온다면 너무 낮다고 환호하지도 말고 높다고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CPI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힌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조금 준비를 나쁘게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네. 이런 효과가 좀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알파벳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AI 챗봇 챗 전쟁이에요, GPT, 진짜. 바드 뭐 난리 났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나뉘시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데 예, 예.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를 했던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세 자릿수 곱하기 이런 거에 넣으면 오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 자체가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벽하게 답을 발견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유사하게 답을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계산에서 뭐 이렇게 좀 오류를 범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못 준다든지 그런 한계들이 이미 구글에서 그 바드를 공개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 광고 영상인데 오답 나온 거를 넣으면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일단은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우리가 봤었을 때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에서도 오류가 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분야에서는 또 성능을 압도적으로 낼 수도 있고 사실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저는 이거는 기술 자체는 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을 거야라는 것만 알았었지 이렇게 전면 공개로 나온 거는 이번이 작년 12월부터 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를 많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공개된 걸 사용해 보면서 갈 일이지 이것도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니까 구글이 급해가지고 좀 일찍 내다가 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진짜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뭐 귀납적인 추론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요즘 CPI 공부 많이 하다가 요즘은 이제 AI 공부까지. 근데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많이 약간만 다르다고. 다르게 해가지고 또 귀납적인 추론을 예,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알 수 없는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네. 다른 얘기인데 챗 GPT를 하다가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질문 자체를 좀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해서 질문을 좀 바꿔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놀랐어요. 거기서 아 제가 님의 앞선 질문을 잘못 이해했었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약간 그렇게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은 굉장히 좀 놀랍다. 그쵸, 조금 그렇습니다. 좀 네. 틀리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네. 뭐 대단합니다. 이게 불과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진짜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장이 이쪽으로 완전히 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좀 되네요. 어제 뉴스도 보면은 구글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사실 있었거든요. 야, 구글인데 그래도 MS보다 실력적으로 나아. 그다음에 구글을 갖고 있는데 구글의 저력을 믿어야 된다. 많이 빠지니까 물론 좋은 쪽에서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근간은 또 보면 잘 모르는 거네요. 네. 안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잘 모르니까 야 그냥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네. 그리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 최근에도 보시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느새 바닥에서 2배가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100불이 깨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에는 더 별 얘기 이상 다 했죠. 테슬라 차가 매력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 이어졌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주가가 비싸다 싸다 그다음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또 거기까지 나간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어떤 회사가 그래도 저력이 글로벌 그래도 분명히 리딩 기업인데 저거 전혀 못할 거야라고 여기는 거는 조금 더 과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테슬라는 진짜 좀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거기서 샀어야 됐나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요즘 머스크가 좀 올랐으니까. 조용해요. 실적 발표 이후로는 예. 별 뭐 예. 그래서 네. 발언도 혹시 없고. 그래서 혹시 오르는 겁니까? 아, 이거 제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뭐 네. 트위터에다가 글 쓴 것도 예.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아니다라고 예. 결론 났으니까요. 예. 네, 괜찮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시장은 CPI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봤었는데 CPI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이번엔 예상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는 세부적인 사항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밖에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결국에는 요 데이터가 네. 좀 계속 나오는 거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 1월 달 데이터들이 나올 때에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오늘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건데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일단 선행 데이터들은 좀 올라오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가 좀 증가를 하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다른 국가들에게 그게 나갈 수 있느냐. 가령 뭐 한국의 수출이 좀 대중 수출이 계속해서 지금은 떨어지기만 하거든요. 그게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냐. 다음 주에 좀 뭐가 네. 나오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네. 예, 예. 그 다음에 뭐 미국 쪽에서도 네. 그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뭐 가령 좀 소비가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에서 괜찮아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주식하면서 기업들이 사는 거고 기업들이 이익이 이제 추정치가 내려가는 게 멈추고 상승을 하려면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중국은 사실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중국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국제뉴스 같은 거 보면 중국의 그 태도가 조금은 완화적이 됐거든요. 정치적에는 이제 일본한테도 네, 좀 제스처를 보내고 미국한테도 보내고 좀 잘해보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경제하고도 연관이 될런지 그런 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이제 뭐 큰 풍선 문제만 보게 되면 네.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네. 그를 제외하고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국 네. 서방 세계 이쪽하고는 호주도 그렇고 상당히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풍선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참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시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하던 대응보다는 조금 뭐 약하다. 네네. 좀 뭔가 개선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워낙에나 작년에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럼 결국은 올해는 오히려 좀 관계 개선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가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양회 전인데 시작이 되잖아요. 뭐 그걸 앞두고도 기대감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건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양회에서 네. 시장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칠 것이냐. 이 리바운드를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부양책. 예, 예, 전후로 예. 뭔가를 더 내놓을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강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역시나 역사적으로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그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오늘, 얘기, 그리고 결국에 중국 연준 얘기까지. 의원들 발언 그다음에 우리 바드 중국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워낙에 좀 세세하게 뭘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예, 조정이 CPI, 되고 있는 예, 건지 예.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전광의 포커스라이트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